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이제 일하고 있거나 보험 관련해서 조금 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은 많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려는 이 손해사정사란 직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험사고, 사고라던가 혹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손해, 이 보험에서 담보를 하는지,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손해액을 산정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이 손해사정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보험금이 얼마를 줘야 될지, 혹은 주는 게 맞는 건지를 이제 평가하는 이 손해사정 업무를 이 보험회사에서 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보험회사에서 위탁을 줍니다. 자회사에서 이제 위탁을 하는 그 자회사에서 소속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예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사정 법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손해사정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소속돼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젊으신 분들이 이제 취업을 통해서 많이 진출하시게 되죠.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대신해서 고객이 잘 모르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 보험사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싸우기도 하고, 이 손해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보통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하고요. 또 이제 개업을 해서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삼보험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이 잭팟을 터트리는 부자가 되는 손해사정사는 그러한 경우를 말해요. 내가 많은 고객,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수임을 많이 받아서 많은 명성을 쌓고 일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사정사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요. 그 자격증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올해가 44회잖아요. 77년도가 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종부터 5종까지 있었어요. 자동차, 대인, 대물, 재물, 이렇게 이제 각종 영역에서 1종부터 5종까지 있었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3개로 재물, 신체, 차량 3개로 나눠졌고요. 신체 손해사정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체와 관련된 보험사고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던가, 암이 걸렸다던가, 사람이 죽었다 하던가 하는 이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는 직업이라서 일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부분에서 뽑게 되고, 취업의 기회도 가장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서 신체 손해사정사가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가 됐는데요. 의학이론은 산보험도 아니고 자동차 보험도 아니고 의학보험은 없잖아요. 왜 의학이론이란 과목이 있는 건지 많이 이제 퀘스천을 얘기하시는데, 의학이론은 우리가 산보험, 근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학이론을 통한 이 의학 지식이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산보험 장애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내가 산보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자동차에서 부상 등급을 산정할 때 의학이라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하실 때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이제 있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가 되면서 2차 주관식으로 빠졌고요. 상해 6문제, 질병 4문제에서 6대 4의 비율로 10문제의 문제로 나오고요. 대부분 단답식의 문제로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구구절절 논리를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제 이 기출문제를 많이 응용하는데요.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객관식 기출을 많이 응용해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해는 범위가 좁고 기출문제를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질병은 이 기존의 객관식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 지금의 어떤 보험 트렌드, 보험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냈고, 기존의 기출 문제는 예전에 2014년 이후부터 나왔던 기출 문제를 냈는데 2021년, 2020년만 기출문제를 나왔어요. 기출을 좀 많이 내지 않는 편이에요. 반면에 질병은 범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산으로 빠질 수 있는 과목이 의학이론이에요. 내가 질병을 막 여기까지 깊숙이 했는데 그게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과목이에요. 가이드를 잡고 기출이 몇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길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기본 이론 30시간 정도 갔고요. 2달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기본 이론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약 8주에서 12주 정도 가질 거예요. 의학이 생소하고 나 아무것도 몰라 하시지만 저랑 공부하시면 어때요? 제 말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고 재밌고 율동과 더불어서 전 먹을 것도 드립니다. 신나게 공부를 하셔서 전혀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후기에 농담보다 강의가 더 재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배웠던 각종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 히트곡이 몇 곡 있거든요. 앞잣따기, 두음법칙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거고요. 그 12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정리를 싹 마인드맵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를 보고 5월부터 제가 이제 만든 필살기 핵심 정리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100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인데요. 그거를 이제 외우시면서 그때부터 부릉부릉 런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약 17주간의 이 핵심 정리 노트를 배우시고 모의고사 5회차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절대 의학이 공부할 양이 많다 하지만 저랑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이 적중률도 저는 자랑 같지만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의학이란 과목은 반드시 재미가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어때요? 저 재밌을 것 같죠? 재밌어요. 게다가 저는 정말로 제가 자랑이라 하면 할 수 있지만 제가 찍은 문제는 항상 5개씩 나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재미와 적중률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